안녕하세요, 둘리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굉장히 노이로제가 걸릴 수밖에 없는 단어죠. 상장 폐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상장 폐지라고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구나, 내 주식이 쓰레기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하지만 모든 상장 폐지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코스닥 시행령을 한번 찾아볼게요. 코스닥 관련된 규정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상장 폐지 규정이에요. 자, 보시면 상장 폐지 요건, 증권거래소 직권 상장 폐지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소액 주주수 200인 미만이라는 또는 지분율 20% 미만이 2년 지속될 경우, 즉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80% 이상 2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바꿔 말하면 최대 주주가 자기 주식을 다시 긁어 모아서 더 이상 일반 소액 주주를 많이 만들어 놓지 않는다라면 상장 폐지가 돼요. 우리는 근데 이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자진 상장 폐지라는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자진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이 맘스터치라는 종목인데 이게 되게 웃겨요. 왜 그러냐면, 자, 월봉으로 볼게요. 자, 이때 상장했어요. 이때 아마 해마로 푸드 F&B? 해마로 푸드 앤 B가 뭐지? 맞나? 뭐 그런 이름으로 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 회사가 PEF에 매각이 돼요. 여기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해마로 푸드 서비스. 이 회사가 PEF,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뭐라 해야 되지? 사모펀드죠, 일종의. 거기에 매각이 돼요. 근데 이 회사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맘스터치 좋아하잖아요. 많이들 드시지 않나요? 전 사이버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요식업체답게 영업이익률, 개별 사업체의 수익률이 아니라 프랜차이즈의 순이익률이에요. 순이익률이 8%에서 10% 사이 정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이렇다는 건 뭐냐면, 이 회사는 계속 굴리기만 해도 그냥 진짜 배당만 뽑아 먹어도 10%의 수익률이 난다는 거고, 결국 10년 동안 이 회사를 계속 돌리면 이 회사의 투자 금액만큼은 뽑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PER 한번 볼게요. PER이 지금 42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40년이 지나면 이 회사의 원금을 다 챙겨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그 정도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순이익, 영업이익이 아니라 단기 순이익이 40년 동안 이 회사가 영업만 해도 내가 원금만큼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회사는 PEF가 아주 좋아하는 먹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국 회사가 돈을 벌고 있고,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는 어디에 매각돼도 매각될 수 있는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찍히는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는 어디에 합병을 시켜도 어디에 붙여놔도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PEF가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사업 아이템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이 PEF는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을 했느냐?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겠다. 왜? 나 혼자 먹겠다는 거지. 야, 이거 왜 나눠 먹냐? 야, 이거 달달하다. 이 회사 달달하다. 이 회사 나중에 시가총액 지금 6천억인데 나중에 2조 3조 갈 거야. 근데 그거를 왜 너랑 나눠 먹느냐? 이런 거죠. 자, 우리 근데 되게 심플하게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말이 맞아.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야, 너 돈 좀 있다며? 나한테 돈 좀 투자해봐. 내가 그 수익률에 얼마 나눠줄게.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게, 물론 이거는 좀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그게 더 좋은 자금 융통책일 수도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5억을 가지고 1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5억을 가지고 1억을 벌 수 있어요, 1년에. 그러면 자기 돈을 가지고 하면은 5억을 가지고 1억을 벌어요. 근데 남의 돈을 5억을 빌려서 하고 순이익을 반반 나누게 되면 난 5천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남의 돈을 5억을 빌려요.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빌려요. 그리고 이자율은 5%를 줍니다. 그러면 2,500만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도 7,500만 원의 수익이 생겨요. 자, 결국은 자기가 확신이 있다면 투자를 받는 건 멍청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투자를 받지 않겠다,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상장 폐지를 공시로 올립니다. 자발적 상폐 공시가 뜨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렇게 비싸게 산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겠죠. 그래서 프리미엄을 몇 프로 줬느냐? 여기까지 주는 거죠. 6,200원. 자, 그러면 지금 사도 60원만큼, 1%만큼 수익이 남아요. 그런데 이날 그 상장 폐지 공시가 난 날은 당연히 17% 이상 슈팅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장 폐지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상장 폐지됐던 회사가 뭐냐? 웅진케미칼, 지금 이름으로 도레이케미칼, 도레이, 일본계의 화학회사가 웅진을 인수해서 만든 도레이케미칼,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 다 잘 나가고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상장 폐지가 무작정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좋은 상장 폐지도 당연히 있다. 물론 주주 입장에서는 개빡치죠. 내 주식을 뺏어간다고 하니까. 왜? 생각해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주식이니까 상관없어. 뭐 이런 주식이니까 내가 여기서 사서 4배야. 오케이. 뭐 이런 모르겠는데 주식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상장 폐지하겠대. 여기서. 난 여기 샀는데. 이러면 개빡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버텨야 돼요. 나중에 얘네들 분명 배당으로 자기한테 돈 토해낼 테니까. 그 배당금 기다리면서 버텨야 돼요. 재상장해라, 재상장해라, 소액주주 의견으로 계속 내면서 버텨야 돼요. 자, 그래서 사실 이게 무조건 나쁜 상패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상장 폐지도 다 좋은 상패가 있다. 자, 그럼 반대로 나쁜 상패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나쁜 상패의 예시입니다. 신라젠이에요. 자, 신라젠 지금도 1조 2천억이에요. 과거 고점 기준으로는 10조가 넘었어요. 한 14조, 15조가 됐는데, 자, 그 당시 기준으로,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10조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지금 1조 2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신라젠, 상장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신라젠이 41위예요. 자, 결국 뭐예요? 지금 굉장히 큰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되는 거고요. 오스템 임플란트조차도 사실 2조밖에 안 돼요. 지금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오스템 임플란트조차 2조밖에 안 돼요. 물론 2조 굉장히 큰 돈이긴 한데 10조의 가치일 때 처물린 사람들 얼마나 기분이 개같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하면 사실 이게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신라젠 같은 회사가 진짜 나쁜 상장 폐지의 예시이구나. 자, 신라젠 같은 경우에 뭐 되게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뭐 팩사백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항암에 뭐 신세계를 일으킬 것이다. 근데 아주 개판을 쳐놨죠. 돈을 여기서 빌립니다. 그리고 요걸로 BW를 발행해요. 그리고 요 돈을 다시 얘한테 빌려줘요. 그리고 이걸 갚아요. 아주 개판을 쳐놨죠. 그러면 여기서 금융 비용이 발생해요. 그리고 요거는 내부자 정보예요. 불법 수익이란 소리죠. 이거 토해내야 돼요. 그럼 금융 비용만 남아요. 근데 이 금융 비용을 회사에 전가되게 만들어놨어.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개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교란되어 있고,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 기준으로 했을 때 유통주식 수가 얼마냐? 유통주식 수가 여기 81%라고 되어 있는데, 요 중에서 일부는 아마 빠질 테니까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면 고점 기준으로 하면 6조일 거고요. 지금 기준으로 해도 6천억이에요. 그만큼의 돈이 시장에서 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다 개인의 돈일 거고 그 개인들은 다 쪽박 사는 거죠. 물론 이런 회사들 중에 하나는 지금 두올물산이라는 이름으로 KOTC 시장에서 엄청난 밸류를 평가를 받으면서 인수합병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라젠이 이렇게 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지고 갈 이유도 사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상장 폐지라는 건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실 이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누가 알았을까요? 10조만큼의 밸류를 받았다는 건 엄청나게 그 회사를 높게 쳤다라는 건데 갑자기 너무 헐값이 되면서 사라지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위험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그런 걸 항상 생각하고 주식을 매매하셔야 되고 결국은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목을 이제 가릴 줄 아는 눈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는 그런 거를 제가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사실 가르쳐 드리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재밌으니까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언제까지 제가 이게 재밌으리란 보장이 없어가지고 네, 뭐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이 상장 폐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어떤 상장 폐지는 좋은 상장 폐지도 있고 이런 상장 폐지들은 아주 개 같은 상장 폐지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에 접근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